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지방 도시에 사는 여성이에요. 요즘 사연을 듣다 보니 그동안 친구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던 제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볼까봐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요. 저는 맞벌이 가정에서 자랐어요. 지금이야 부부가 함께 버는 게 당연한 시대이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전업주부였죠. 저는 집에만 계신 엄마를 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다가 배웅해주는 사람 없이 학원에 가는 게 싫었거든요. 최종 학력이 고졸인 엄마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게 후회되셨대요. 회사에서도 더 좋은 위치로 승진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학교만 보내려고 무척 신경을 쓰셨어요. 저는 그 덕에 유명 학군이라고 소문났던 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워낙 부잣집 아이들이 많은 동네였지만 저처럼 아주 평범한 환경인 아이들도 있긴 했어요. 저는 부잣집에 뭐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용돈도 많은 반 친구들을 부러워했었죠. 유정아, 지금 돈 많은 아이들 부러워서 너랑 비슷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돈 모으고 뭐 사는 것에만 한눈 팔면 안 돼.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엄마가 굳이 이 동네에 살면서 너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건 네가 나중에 원 없이 돈 쓰면서 잘나는 거야. 좋은 직업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지? 유정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난 괜찮아. 그리고 우리 집 알고 보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 엄마 말대로 공부 열심히 할게. 저는 엄마의 진심 어린 말씀을 이해했고 그 후로는 부러움을 제 공부에 자극제로 썼어요. 고액 과외가 받기 싫다고 투덜대는 친구를 보면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가면 저런 고액과외 선생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요. 저는 한 반의 인원도 많은 대형 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다였기 때문에 고액 과외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에 노력을 계속 이어갔죠. 엄마도 제 체력을 아껴야 한다며 아침마다 학교까지 태워주시고 회사에 출근하셨어요. 그러면 1시간 더 일찍 출근하시는 건데도요. 아빠 역시 제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TV도 잘 안 보시고 밤마다 엄마와 번갈아 가며 제 간식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모두의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저는 누구나 명문이라고 할 만한 대학에 사회학과에 합격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엄마 아빠와 같이 둥글게 어깨동무를 하고 신나서 거실 한가운데를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에 들어가니 제 눈앞에는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놀고 싶은 건 어찌나 많고 미팅도 소개팅도 왜 그렇게 많던지 다들 중고등학교 때 남친 여친 못 사귀어 본 한풀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과 동기들과 단체 미팅도 나가고 소개팅도 하고 그러면서 강의도 여러 번 빼먹곤 했어요. 그 시간에 영화도 보고 좀 멀리 놀러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랬죠.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 어째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본 적이 있나 싶었고요. 제가 이대로 계속 살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도 늦게까지 남아있고 새벽같이 영어학원도 다니다 보니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영어권 나라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는 걸 알게 됐죠. 저도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선뜻 나설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죽어도 가겠다고 하면 교육열 높으신 부모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주셨겠지만 부담을 드리기 싫었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게 교환학생 제도였어요. 공부를 잘한 학생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자매대학에
1년씩 교환학생을 보내는 거였어요. 저는 이거다 싶었고 다시 수험생이 된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어도 잘해야 하니 회화나 토플 토익도 신경 썼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영어도 꽤 한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저에게 고액 과외 제의가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고액 과외였죠. 일주일에 2번 부탁하길래 가능할 것 같아서 하게 됐고 그때부터 교환학생을 갈 때까지는 마치 정해진 길을 가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게 순탄했어요. 우리 유정이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지 몰라. 솔직히 나랑 당신은 저 정도는 아니잖아. 유정이 공부 잘하고 돌아와. 아빠 보고 싶은 거 참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게 우리 딸인데 우리는 안 닮고 조상 누굴 닮았나 싶네. 유정아, 가서 공부해보고 유학 가고 싶으면 말해. 엄마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유학 못 보내겠어. 뭘 해서라도 보낼 테니까. 알았지? 일단 갔다 와보고 말할게.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 갔지만 그곳에서 저는 자존심이 많이 무너졌어요. 공부도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외국에 나와본 적이 있다고 하더니 저만큼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고 오히려 즐거워 보였어요. 역시 잘 사는 애들하고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 그렇게 푸념만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외국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너무 어색했어요. 그 학생들은 파티와 술 문화에 익숙했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매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데 그때 저를 잡아주신 분이 바로 전공 교수님이었어요. 머리가 백발에 푸근한 인상의 백인 교수님이었는데 저를 자주 집으로 불러서 차와 쿠키를 주시며 용기를 주셨어요. 유정이는 다른 학생들한테는 없는 특별함이 있어.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하루하루 지내봐. 내일 또 와. 저녁에 맛있는 파이 만들어줄게. 덕분에 저는 힘든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교수님에게 한국 문화도 알려드리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약속 시간에 교수님 댁에 갔는데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교수님 계세요? 저 유정이에요. 정원에 계세요? 교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교수님은 부엌에 쓰러져 계셨고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교수님 수첩에서 딸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고요. 다행히 교수님은 응급처치를 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교수님 쓰러지자마자 바로 도착했던 모양이었어요. 유정씨, 정말 고마워요. 유정씨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해줘서 그리고 그 시간에 엄마 집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유정씨한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저를 끌어안고 계속 고맙다고만 했어요. 유정, 정말 고마워. 유정이는 나한테 보내준 천사야. 라며 깨어나신 교수님도 제 손을 잡으셨죠. 별 말씀을요. 그동안 교수님이 절 더 많이 돌봐주셨는걸요. 유정씨, 나중에 여기로 유학 와요. 저와 엄마가 유정씨 장학금 신청도 해주고 지낼 곳도 마련해줄게요. 무조건 와요. 알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유학을 갔다 와야 뭐든 유리할 것 같긴 했어요. 꼭 박사를 따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질 테니까요. 교환학생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한테 대학원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잘 생각했어. 요새 유학 가는 애들 좀 많니? 우리 유정이 그런 애들한테 절대 안 빠지는데 안 가면 너무 아깝지. 근데 엄마 아빠는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유학 갈 점수를 따두었고 그동안 또 고액 과외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미국으로 가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교수님 가족과도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죠. 그분들과는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같이 관을 들고 가기도 했어요.
처음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에는 너무 낯설어서 다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죠. 저는 졸업 후 교수님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며 한국으로 왔고 어느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엄마는 이제나 저제나 제 합격 소식만 기다렸어요. 엄마, 너무 기대하면 나중에 실망해. 솔직히 나보다 똑똑하고 실력 좋은 애들 많아서 나는 마음 비우고 있어. 그런 말 마.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내 감에는 너 될 것 같아. 저는 혹시 떨어지면 엄마 실망이 클 것 같아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어갔어요. 제가 합격 연락을 받은 날 아빠는 너무 좋아서 회사 직원들한테 저녁을 쏘셨어요. 내 딸은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데 들어갔다. 걔가 어릴 때부터 똑부러지고 성실했는데 이렇게 뭐든 알아서 할 줄은 몰랐네. 내 딸이 나보다 낫다 나. 부장님 그렇게 좋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데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라며 직원들은 웃으며 저를 축하했어요. 엄마도 너무 좋아서 퇴직하신 회사까지 가서 떡을 돌리셨어요. 우리 유정이가 땡땡그룹에 들어갔어요. 자기 힘으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좋은 회사도 턱하니 붙었다고요. 엄마 아빠 너무 그러면 나 좀 창피해. 그리고 자꾸 내가 혼자 했다 잘났다 그러는데 그거 다 엄마 아빠가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고생해서 나 학교 보내줘서 그런 거지. 유정이가 엄마 아빠 마음도 알아주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네가 공부 안 하고 애들하고 놀기만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 네가 잘한 거 맞아.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걸 자랑하는데 뭐가 창피해? 우리 유정이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엄마의 말에 그동안 저 하나 잘 되게 해보겠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고생하셨을 부모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저는 집안의 어려운 사촌 동생에게 용돈과 소량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대학에 다니며 힘든 알바를 하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나름 어려움을 뚫고 회사원이 되고 보니 저보다 어려운 동생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지연아,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너무 좋은 일만 하지 말고 공부해. 지금 몇 푼 버는 것보다 좋은 성적으로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네 미래를 위해 훨씬 좋잖아. 성적 잘 나오면 내가 학비도 보태줄게. 라며 사촌 동생을 격려했어요. 어쩐지 집안 식구들의 기둥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회사에서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빡빡한 업무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야근도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는 어엿한 회사의 일원이 되어 있었고 일에도 많이 익숙해져서 신입이나 인턴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저는 입사 3년 반 만에 대리를 달았고 이제 제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무렵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회사 전체 수련회에서 만난 남편은 개발팀이었어요. 저는 전략팀에 있었는데 같이 등산 코스를 가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최 대리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랑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영화를 저하고요? 그런 건 친구나 편한 사람하고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저랑은 잘 모르는 사이라 불편하실 텐데요. 저 데이트 신청하는 건데요. 싫으세요? 저는 최 대리님 만나보고 싶은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남자의 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기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부담 없이 만나자는 말도 솔깃했고요. 그 무렵에 저는 결혼 정년기를 지났다며 엄마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남편처럼 인기도 많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 저한테 진심으로 다가오는 건지 좀 의심이 됐어요. 더 괜찮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그럴까 싶었죠. 사람 좋아지는데 이유 있나요? 내가 유정씨 딱 보고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밀고 나가야죠. 라며 시원시원하게 말을 했고 저는 만나면서 좀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남편은 소위 놀기도 잘 놀았고 일도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와의 시간도 둘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코스로 짜서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저에 대한 마음도 진심으로 느껴졌고요. 남편과 만나는 1년 6개월 동안 한눈 팔지 않은 것도 저를 움직였죠.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양쪽 집에서도 크게 반대는 없었어요. 남편 집안은 대학 교수들이 많은 학자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까지 마쳤다며? 우리 종환이는 언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 마치고 교수할 수 있는 애야. 네 학력 정도면 교수 부인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너 유학 갔었다는 말 듣고 결혼 허락하는 거야? 라며 학별을 굉장히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시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다며 자기가 얼마나 지적인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끝까지 교수직을 유지했다며 집안에 어울리게 행동하라고 강조했죠. 엄마는 보자마자 뭘 그런 이야기부터 하고 그래. 유정이 놀라겠다. 그리고 나 아직 학교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 박사과정에 완전 지쳤다고. 당분간은 학교 이야기 꺼내지 마. 얘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평범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결혼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 땡땡 회사 다닌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허락한 줄 오해할까봐 그래. 회사가 마치 시댁 것이냥 말하는 게 너무 이상했지만 나이 드신 양반이 아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게 자랑이고 또 자기 집안에 교수가 많은 게 자부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본인이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말았으니 교수나 학력에도 미련이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자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했어요. 우리 종환이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일을 하는 애야. 개발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너는 그 점을 명심하고 남편이 언제든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게 옆에서 잘 도와야 된다. 라며 제 역할을 잡고 남편 보조자로 강조하는 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옛날 사람이니 그 시대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시어머니는 계속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손님들한테는 예의상 웃으며 잘 맞아줬지만 저나 우리 부모님한테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자기 친척들 있는 데에서 앉아있다가 가버렸어요. 저는 기분 탓이려니 하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건 아닐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 떠나기 전 인사하는 자리에서 아들한테만 잘 다녀오라고 하고 바로 가버리는 걸 보고 제 착각이 아니었구나 했어요. 남편은 별일 아닐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신혼여행 내내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예감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 갔을 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요. 니네 엄마 고졸이라며? 아빠가 땡땡 회사에 있는 것도 원래 다니던 작은 회사가 거기로 흡수되면서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남은 거고. 종환이 너는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얘랑 사귄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유정이는 명문대 나왔고 미국 유명대 석사야. 본인만 잘났으면 됐지. 거기에 장인장모가 왜 들어가? 너 그럼 날 알고 속인 거야? 아니 얘가 널 어떻게 올려놨길래 얘네 집안이 그런 평균도 못 미치는 걸 알면서 결혼을 해? 어머니 홀리다뇨. 그냥 저희가 마음이 맞아서 사귀었고 둘이 같이 지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저희 집안이 부족한 건 맞지만 저희 부모님 지금까지 남들에게 폐 안 끼치고 성실히 사셨어요. 어머니 눈에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분들이세요. 어쩐지 넌 처음부터가 미국 유학물 먹은 티도 안 나고 이상하게 어딘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말대답하지 말고 지 잘났다고 하는 것도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지. 네 엄마가 고졸인데 그 밑에서 교양 없이 큰 게 당연하지. 제 사촌 동생인지 뭔지가 말 안 해줬더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네. 라더니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다시는 내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사촌동생이 말했다는 거에 느낌이 쎄해서 연락을 해봤어요. 맞아. 내가 결혼식 날 아침에 이야기했어. 언니네 돈도 별로 없고 고모는 대학도 못 나왔다고. 언니가 억척같이 벌어서 공부한 거라고. 라며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게 나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억척같이 벌어. 우리 집 그럴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그것도 결혼식 당일날. 언니가 나한테 돈 몇 푼 줬으면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안 돼? 지 돈 좀 생겼다고 나한테 잘난 척할 때부터 재수가 없더라니. 이렇게 생색낼 줄 알았다니까? 날 돈으로 샀다고 착각하지 마. 라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 신혼생활은 아주 고역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모욕적인 말은 그때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가 아는 모든 걸 꼬투리 잡았어요. 니네 엄마가 돈 있고 교양 있어서 널 제대로 지원했으면 네가 이렇게 상스럽진 않지. 세상에 과일 하나를 제대로 고급스러운 걸 살 줄 아나. 음식 하나를 품위 있게 담아서 낼 줄 아나. 내가 미국 대학 석사라는 거에 너무 믿어서 실수를 했어. 남편은 그런 갈등 자체에 끼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네가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 노인네가 그냥 심술부리나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사람한테 따따붙어 말이 많아. 진짜 집에 들어오기 싫게 만드네. 라며 집 밖으로 나가버리기 일쑤였어요. 결혼하고 6개월. 저의 신혼생활은 스트레스로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제 선택이니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무렵 회사에서는 사내에서 결혼한 커플 중 한쪽의 권고사직을 하는 중이었어요. 남자가 그만두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권고사직을 받고 그만두어야 했어요. 대신 회사는 퇴직금과 몇 달간의 급여도 주고 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중 하나가 연계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너 혹시 작은 회사로 들어가려는 꿍꿍이는 아니지? 우리 집안에 있는 한 이름도 없는 데에서 일하는 거 용납 못한다.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걸로 내가 일러주는 데 가서 가구 다시 사. 지금 니네 집에 있는 그런 거 촌스럽고 볼썽사 나와서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려. 어디서 그런 걸 혼수라고 사온 건지 원? 어머니, 지금 상황이 제가 가구나 바꾸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구들 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샀던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집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라니? 거기가 네 집이기도 하다는 소리야. 그 집은 엄연히 내가 종환이 이름을 해준 종환이 집이야. 그리고 내 돈 들어갔으니 내 뜻에 맞춰야지. 어디서 네 마음대로 하겠대? 어머니가 저하고 종환 씨 살라고 마련해 주신 거니까 이제 저희 집 맞죠. 니네처럼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내가 해준 집이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네 엄마가 고졸이라서 그런 거야. 애가 석사를 따서도 이렇게 태가 안 나. 아주 깝깝해서 미치겠어. 그놈의 미국 대학에 속았지. 아우 내 팔자가 말년에 이게 뭐야. 라며 소리를 지르며 펄펄 뛰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탓만 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편하잖아. 네가 엄마랑 잘해보든지 하란 말이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 사람한테 왜 자꾸 별거 아닌 걸로 귀찮게 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자꾸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냐? 저는 그제야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절실히 깨달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야말로 남편의 다른 가면에 속았던 거죠. 그 사람은 자기만 재미있고 일 잘 되고 편하면 그걸로 끝인 성격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왜 안 생길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제가 가구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집에 와서 난리를 피웠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내 말 안 들어? 그나마 수준 좀 맞춰보자는데
이렇게 어깃장 놓겠다 이거지? 어머니, 저는 가구 바꾸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 거에 제 퇴직금 쓰고 싶지도 않고요. 정 바꿔야겠으면 어머니가 돈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구가 수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품이 안 되니까 거치장이라도 해서 맞추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 말이 무슨 동네 개 짖는 소리 같아? 라더니 저한테 앞에 있던 커피잔을 확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간신히 피했지만 깨진 조각에 얼굴이 다치고 손등 발등에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집에 오시던 엄마는 열려있는 현관으로 그 광경을 보고 놀라셨어요. 사부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게 소위 사부인이 말한 교양 있는 수준입니까? 교수 집안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참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이런 꼴을 다 보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사부인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더는 못 참겠네요. 제 딸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잘난 아들하고 잘난 집안 잘 일으키고 사세요. 엄마는 바로 방에 들어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고 당황한 시어머니를 쳐다도 보지 않고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은 적반하장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러 오지도 않고 전화로만 네가 그동안 우리 엄마 흉으로 얼마나 봤으면 니네 엄마가 제대로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 네가 네 발로 알아서 나간 거야. 나한테 위자료니 이딴 헛소리 하지 마. 진짜 너랑 결혼하고 엄마랑 싸우는 통에 피곤했는데 피해자는 나지 네가 아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 사람도 실은 우리 집을 우습게 봤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지막이라지만 어떻게 장모를 니네 엄마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욕이 나오는 걸 참느라 혼났죠. 그래, 잘나고 교양 있는 인간들 남한테 돈 주기 싫어서 저러는데 그깟 더러운 것들 돈 받지 마. 됐다고 그래. 라며 아빠는 오히려 제 등을 쓰다듬으며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혼을 하고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쉬고 있는데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유정아, 우리 회사에서 반조리 식품부를 만들게 됐는데 상품 기획이나 전략을 해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경력직 뽑는데 한번 원서 넣어볼래? 아빠는 일절 상관 안 하는데 너 음식에 관심 많잖아. 저는 아빠의 제안에 한번 원서를 넣어보기로 했어요. 전에 회사에서도 제품 기획과 전략을 짜는 일을 했으니 가능할 것 같았죠. 다행히 저는 면접을 통과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반조리탕, 찌개로부터 국수나 데워 먹는 카레까지 여러 종류의 음식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추려냈어요. 음식을 개발할 때에도 전략팀이라고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직접 조리실에도 가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와 같이 먹어봤죠. 그렇게 1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저희 회사 반조림 식품이 나왔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빠르게 마트나 시장에 자리 잡았어요. 회사에는 식품부를 더 키워서 냉동식품들은 해외에 수출하는 기획까지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승진을 하게 됐고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정말 신이 나게 일을 했네요. 이런 걸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나보다. 네가 힘든 시간 이겨내니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오는구나. 라며 엄마는 제가 활기차게 다니는 걸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는 아빠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기로 했어요. 먼저 강남의 유명한 떡집에 가서 떡을 맞추고 백화점 명품관에 갔어요.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웬 할머니가 청소용품을 밀고 가면서 엄마를 팍 치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기요.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죠. 괜찮아 유정아.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일하고 계셔서 잘 못 보셨나 보지. 라며 엄마는 항의하는 저를 말렸어요. 어쩔 수 없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빠 선물을 사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 청소 직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저와 엄마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양반이 왜 청소직원 옷을 입고 저러고 있냐? 바로 그 사람은 전 시어머니였어요. 저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려고 엄마를 붙잡고 얼른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명함을 한 장 달라더군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빨리 전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어서 지갑에 남아있던 명함을 꺼내줘 버렸죠. 그랬더니 며칠 후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이혼할 때에도 저나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예, 너무 오랜만이다. 그렇지?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넌 아주 잘 지내는 것 같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하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래? 금방 쓰고 갚을게. 제가 남 빌려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면 안 쪽팔려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사정했어요. 우리 종환이 작년 구조조정 때 회사에서 잘리고 IT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놈들이 사기꾼이어서 돈을 다 날렸어. 그래도 너 종환이 좋아해서 결혼했었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저는요, 그쪽 집안처럼 교양 있지도 않고 수준도 낮아서 이혼은 다 내 잘못이라며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전화만 한 번 하고 끝낸 그런 전 남편한테 요만큼도 도움 주고 싶지 않아요. 네가 쌓인 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였는데 꼭 이런 식으로 말해야겠니? 아니, 지금 어려워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제 태도까지 들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싸가지 없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예의를 차려야 될 사람한테만 차려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쪽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쪽에서 해결하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여기요, 경비 직원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싹싹 비는 신용을 하며 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줘. 제발 부탁이야. 나라고 여기 찾아오는 게 쉬웠겠어? 집안에 돈줄이 다 말라붙었어. 그러게 평소에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리지 말고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만 돌아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음 날은 전 남편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넌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네?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네가 우리 집에 불만 많았던 건 이해하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두고두고 꼭 갚을게. 내가 당한 걸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그쪽 면상 진짜 보기도 싫거든? 니네가 나하고 우리 집 얼마나 무시했어? 너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날 찾아오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보여? 내 손등에 상처? 이거 니네 엄마가 커피잔 던져서 생긴 거야. 거기에 찍혀서. 지금이라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해볼까? 그러지 말고 며칠만이라도 돈 빌려줘. 이렇게 부탁할게. 여유 있는 사람이 돕고 살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뺨을 쳤어요. 야, 넌 내가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인간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너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야. 말은 바로 해야지. 니네 엄마가 우리 집 볼 거 없다고 얼마나 괴롭혔니? 그런데 내가 여유 있으니 널 도와 마땅해? 너 오늘 경찰서 한번 가볼래? 이런 식으로 멋대로 찾아와서 협박한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 이러면 되겠어? 그때였어요. 아빠가 뒤에서 오시더니 전 남편의 어깨를 치셨어요. 이게 어디서 아주 지가 봐준다는 식으로 말을 해. 그게 사과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교수 집안이라는 것들이 왜 학교에 가서 공부나 하지 남의 딸한테 들러붙어서 돈 내어놓으라고 성화야? 여기 이 사람 좀 오지 못하게 막아요. 아빠는 오늘 승진한 후배를 만나러 왔다가 전 남편이 하는 걸 보고 화가 잔뜩 나신 거였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장인어른. 전 남편은 경비 직원들에게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대로 회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도와주지 뭘 그러냐 할지 모르겠지만 전 불쌍하다는 마음도 없었고 이제 와서 빌붙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러다가 또 자기네가 편해지면 사람 무시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 뒤로 전 남편 집안 소식은 끊어졌고 지금까지도 듣지 못했네요. 저는 몇 년 전 재혼을 하면서 지금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